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첫사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벚꽃, 흩날리는 봄날, 달콤한 솜사탕 향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첫사랑 하면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부터 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앞니를 위협했던, 아니, 제 온몸의 뼈를 위협했던 지독한 동네 앙숙이자 지금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꿉친구와의 로맨스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듣고 환상 좀 깨시길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막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하고 동네방네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아파트 상가에 있는 태권도장에 억지로 집어넣으셨죠. 도복을 질질 끌며 도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애였는데 항상 귀 밑 3cm 단발머리를 하고서 도복띠를 이마에 질끈 묶고 샌드백을 발로 퍽퍽 차고 있었죠. 야, 너도 이 아파트 사냐? 나랑 동갑이네? 잘 부탁한다? 다짜고짜 제 어깨를 툭 치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이 녀석 보통 여자애가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동네 꼬마들의 자존심이 걸린 격파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필 결승전에서 그 단발머리 선모습이랑 저랑 딱 맞붙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란히 송판 3장을 격파하고 4장째 도전을 앞두고 있었죠. 근데 3장을 딱 깨고 나니까 주먹이 너무 아픈 겁니다. 속으로 엄마 보고 싶다. 눈물이 핑 도는데 겉으론 센 척하느라 빨개진 주먹만 후후 불고 있었죠. 그때 제 송판을 잡아주던 고등부 형이 저를 쓱 보더니 윙크를 찡긋 날리며 제 쪽 송판을 살짝 구부려 주더라고요. 야, 빨리 쳐. 안 그럼 내 손가락 부러진다. 형이 입모양으로 속삭였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거 꼼수인데 걸리면 관장님한테 혼나는데 어쩌지? 그런데 옆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 저 진짜 바지에 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애가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는데 눈에서 살인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평생 놀림감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 초딩 인생은 끝이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냅다 주먹을 날렸습니다. 운 좋게 형의 꼼수 덕분에 내장을 시원하게 깼습니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자애도 기어코 내장을 박살냈더라고요. 제발 못 끼길 바랬는데 진짜 독한 기집애. 우리는 5장에 도전했다 나란히 실패하고 다시 내장으로 재대결을 했습니다. 형이 이번에도 송판이 쪼개질 것처럼 휘어지게 잡아줬고 저는 억지로 쾅 내리쳐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반면 그 애는 실패했죠. 제가 우승했습니다. 주먹 까져서 피가 나도 훈장처럼 자랑했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교실에 그 여자애가 오른손에 반깁스를 칭칭 감고 등교를 한 겁니다. 야, 너 손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묻자 그 애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뼈에 금 같대. 너 설마 격파할 때 그렇게 된 거냐? 세장 깰 때부터 엄청 아프더라?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애가 저 하나 이겨먹겠다고 뼈에 금이 간 상태로 4장, 5장을 내리쳤던 겁니다. 아픈 티 하나도 안 내고요. 이 지독한 승부욕의 화신, 제 아내는 그런 여자입니다. 6학년이 되니까 아주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또 같은 반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숨만 쉬어도 대결 구도였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우리 둘 때문에 반 전체가 두동강이 났다. 줄넘기, 2단 뛰기 누가 더 많이 하나 눈에 핏대 세우고 뛰다가 둘 다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요. 팔씨름할 때는 책상이 부서져라 힘을 줬죠. 야, 너 팔꿈치 뗐지? 반칙이야. 누가 뗐어? 네가 약한 거면서. 입만 열면 으르렁거렸습니다. 앞거는 태권도장 겨루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절대 안 물러나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달려드는 성격이니까 저도 오기로 꾹 참고 맞서 싸웠죠. 그러다 허공에서 발이랑 발이 쩍 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 하더라고요. 결국 발등이 만두처럼 퉁퉁 부어올라서 저도 한동안 목발을 짚고 반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쩔뚝거리며 학교에 가니까 그 애가 혀를 차며 얄밉게 웃었죠. 야, 약골. 무쇠팔한테 함부로 덤비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조심 좀 해라.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아파서 참았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가을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개주 때였습니다. 우리 반이 꼴찌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가 바로 그 녀석이었던 겁니다. 바통을 넘겨봤더니 무슨 들판의 야생마처럼 모래바람을 팍팍 일으키며 튀어나가더라고요. 앞선 애들을 하나둘씩 제치고 무서운 속도로 역전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야, 뛰어! 무조건 뛰어! 마징가 제트! 밟아버려! 가자! 목청 찢어져라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응원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결승선을 1등으로 끊고 들어오는데 제가 다 통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동지에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식어버렸습니다. 남중, 여중으로 배정받으면서 멀어졌거든요. 어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녕? 학원 가? 진짜 이게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찾아온 거죠. 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보면서 애꿎은 신발 아쿠만 툭툭 차고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나를 깁스하게 만들었던 악바리 대신 낯선 여중생이 서 있는 것 같아 저도 쭈뼛거렸죠. 그렇게 우리의 중딩 시절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긴 게 동네 아파트 단지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은 겁니다. 입학식 날 운동장에서 마주쳤는데 중학교 때의 그 숨막히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야, 무쇠팔, 너도 여기냐? 제가 교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툭 던지니까 녀석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별명 부르지 마라. 뒤진다 진짜.
이렇게 다시 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사춘기 특유의 쭈뼛거림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 매점에서 마주치면 제가 산 소세지 빵을 반으로 뚝 잘라 쿨하게 나눠 먹는 찐친 사이로 발전했죠.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이 예전 초등학생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귀 밑 3cm 단발을 고수하던 애가 어느새 찰랑거리는 어깨선까지 머리를 길렀더라고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모래바람 일으키던 선머슴이 아니라 제법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성으로서 당장 심장이 쿵쾅거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주 편안한 동네 친구 느낌이었죠.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 일촌을 맺고 방명록에 매일 헛소리를 남기고 나 오늘 체육복 안 빨았는데 좀 빌려달라며 스스럼 없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과였고 그 애는 문과라서 층수도 달랐는데 쉬는 시간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교과서를 빌리러 다니곤 했죠. 야, 문과가 수학책은 왜 안 챙기냐? 수리 영역 포기했냐? 잔말 말고 빨리 내놔. 종친다. 죽여버리기 전에. 복도에서 티격태격하며 책을 건네주면 그 애는 씩 웃으며 자기 반으로 쏙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찰랑거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 무쇠팔 진짜 용됐다. 그런 실없는 생각이나 했죠. 그렇게 전쟁 같던 수능이 모두 끝난 겨울, 우리는 마침내 억눌렸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SK나이츠 농구 직관을 하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나란히 앉아 핫도그를 입에 물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응원했죠. 경기 끝나고 운 좋게 키 큰 농구 선수랑 셋이서 V를 그리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찍은 그 촌스러운 사진 속 우리는 그저 해맑고 풋풋한 19살 소꿉친구였습니다. 그 사진이 훗날 우리 집 거실 앨범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이 펼쳐지니 20살 청춘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미팅 나가랴, 과실에서 술 퍼마시랴, 여자친구 사귀랴, 저도 정신없이 놀러 다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잘 지내냐?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정도였죠. 그러다 제가 군대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필 입대 직전에 여자친구한테 매몰차게 차여서 마음이 아주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친구들한테 머리 빡빡 깎고 입대한다고 우울하게 연락을 돌리다가 그 애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끌려간다. 나라 지키러.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헐, 빡빡이 되네. 잘 갔다 와라. 누나가 편지 한 통 써준다. 솔직히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매일 밤 흙먼지 마시며 구르던 어느 날 진짜로 그 녀석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겁니다. 각 잡힌 봉투를 뜯어보니 훈련 힘들지? 밥은 잘 나오냐? 동네가 너무 조용하다. 같은 별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 무심한 듯 툭툭 던진 활자들이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휴가 나왔을 때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군대 부심 부리며 떠들어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이 독한 녀석이 글쎄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겠다며 편입 준비를 해서 기어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3학년으로 동갑 나이에 맞춰서 딱 들어갔으니 그동안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야, 편입 성공 축하한다. 내가 술 한잔 산다. 나와라. 동네 허름한 호프집에서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너는 진짜 인정한다. 내가 어릴 때 격파대회 할 때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보고 알았어. 너는 뭐래도 독하게 해낼 놈이야. 제가 낄낄거리며 놀리니까 그 애가 갑자기 얼굴을 확 붉히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 미친. 내가 언제 그랬냐? 원래 이 타이밍이면 눈알 부라리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아야 정상인데 너무 어색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술 기운에 붉어진 건지 진짜 당황한 건지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볼을 긁적이는 그 모습을 보는데 덜컥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쇠팔로 불렸던 선머슴이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었나. 테이블 위로 비치는 주황색 조명 아래서 슬쩍 고개를 숙인 그의 옆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항상 이런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던 여사친이 갑자기 예뻐 보이고 다르게 다가올 때 그때 정신줄 꽉 잡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코가 꿰이고 힘들어진 겁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날 그 허름한 호프집에서 제 25의 심장은 처음으로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 애한테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보고 싶은데 너 시간 되냐? 나 역앞인데 곱창 땡긴다. 빨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 연락이 너무 기다려지고 반갑더라고요. 우리는 연인처럼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명확한 이름표를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죠.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건 눈빛만 봐도 알겠고 분위기도 달달한데 도무지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둘 다 20년 가까이 동네 불알 친구처럼 지내왔으니 갑자기 우리 사귈래? 이 말이 얼마나 민망하고 오글거렸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스킨십만 안 할 뿐이지 정서적으로는 이미 웬만한 커플 뺨치는데 고백의 타이밍은 자꾸만 미뤄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친구놈을 만나서 술을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가만히 듣던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등짝을 후려치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많이 고프구나. 그 무쇠팔이랑 사귄다고? 미쳤어? 친구가 펄쩍 뛰길래 제가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최근에 같이 찍은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 봐라. 이제 네가 알던 그 무쇠팔 아니야. 사진을 본 친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대박. 진짜 딴 사람이네? 폰 미쳤다. 야, 당장 고백해, 이 등신아. 뺏기기 전에. 친구의 응원 아닌 응원을 받고 저는 며칠 밤낮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멋있게 고백할까? 이벤트라도 해야 하나? 온갖 상상을 다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처럼 로맨틱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둘이서 소주를 각 3병씩 진탕 마시고 알코올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고 있었죠. 밤 공기는 차갑고 술 기운은 달아오르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가로등 아래서 멈춰 섰습니다. 여! 제가 이름을 확 부르니까 그 애가 동그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너 좋아한다. 아, 진짜 제가 생각해도 최악이었습니다.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혀가 잔뜩 꼬여서 말이 버벅버벅 튀어나왔죠. 부드럽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치 랩 배틀하듯이 속사포로 와다다다 쏟아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녀석의 얼굴이 또 토마토처럼 붉어졌습니다. 동공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니 그 애도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 좋아했어. 남들처럼 한강 유람선에서 장미꽃을 주며 한 진주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100%의 충동적이고 찌릿한 고백이었죠. 하지만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버벅대던 그 어설픈 모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완벽했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우리는 이제 막 사귄 풋풋한 커플이라기보다 10년 넘은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라 내숭이나 밀당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죠. 때로는 20대의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동네 골목대장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코스는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보다는 주로 동네 오락실과 PC방을 전전했죠. 야, 너 펌프 이리 와봐. 오늘 내가 아주 작사를 내주마. 웃기지 마. 다리 짧은 게 어디서 펌프 부심이야? 너는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끝났어. 우리는 발판이 부서져라 펌프 위를 날아다니고 PC방에 나란히 앉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물풍선을 터뜨리며 놀았습니다. 키보드를 부술기세로 스페이스바를 다다닥 두드리는 그의 옆모습을 보면 참 많이 웃었죠. 초등학생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것 같아 즐거우면서도 제 옆에서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이 예뻐서 새삼스레 가슴이 뛰었거든요. 연애하는 6년 동안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장기 연애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릴 때 피 터지게 으르렁대면서 이미 밑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욱할 때마다 눈알에서 그 살벌한 레이저를 쏘아댈 준비를 하는 녀석의 도끼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뼈가 금간 상태로 송판을 깨부수던 승부욕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일찍 깨달은 겁니다. 어른이 되어 진지하게 만나본 그녀는 저와 결이 잘 맞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술김에 저질렀던 고백대와 달리 이번엔 혀도 꼬이지 않고 완벽하게 반지를 건넸죠. 결혼식 날에는 아주 특별한 하객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의 피 튀기던 앙숙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아파트 단지 태권도장 관장님이셨죠. 이놈들 도장에서 허구한 날 써대더니
결국 평생 치고받고 살려고 결혼을 다 하네. 관장님의 덕담에 하객석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나란히 묶어두셨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깁스의 원흉이었던 영원한 라이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저희 부부에게는 에너지가 넘치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을 하도 뛰어다니며 쑥대밭으로 만들길래 기운 좀 빼놓으려고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장에 보냈죠. 그런데 녀석이 자라면 자랄수록 제 눈에 익숙하고도 소름 돋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다 지기라도 하면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 아래서 시퍼런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영락없는 지엄마 핏줄인 거죠. 이겨먹으려고 바들바들 떠는 저 도끼 품은 눈빛. 저는 20년 전 격파대회의 악몽이 떠올라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드디어 품뒤를 따오던 날이었습니다. 유단자병에 단단히 걸러버린 녀석은 온 집안을 날아다니며 깝죽거리기 시작했죠. 아빠, 내 발타기 좀 봐. 하면서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더니 급기야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를 향해 회심의 돌려차기를 시전한 겁니다.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초등학교 때 뼈가 금가도 송판을 부수고 태권도 4품까지 딴 독종이 바로 네 엄마란다. 게다가 대학 시절엔 스트레스 푼다며 복싱 체육관까지 다녔던 인간 병기인데 뭣도 모르고 덤빈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의 본능적인 회피와 가벼운 제압 한 번에 아들의 화려했던 돌려차기는 허공에서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엉엉 우는 녀석을 보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리 미안하다 우리 아들. 네 인생의 사춘기 반항은 영원히 삭제된 것 같구나. 엄마한테 까불면 명줄이 짧아진단다. 다행히 둘째로 태어난 딸내미는 저를 닮아 아주 순둥순둥합니다. 승부욕 레이저가 나오지도 않는 평화주의자죠.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녀석을 키우다 보니 하루도 바람잘 날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우리 집입니다. 제 앞니를 위협했던 동네 앙숙 무쇠팔 마징가 제트.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아내가 되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승부욕 강한 태권 소녀와 결혼하면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삽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곁에 으르렁대는 소꿉친구가 있나요? 당장 갤러리를 열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왼수가 평생 동반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